유능한 사냥견인 것 같아요. 거의 멧돼지를 사냥한다고요. 태어나면서 좁은 케이지에 갇힌 채 오직 사냥을 위해 길러진 개들이 있습니다. 녀석들이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은 사냥을 할 때뿐. 아니, 이거 그러니까 막대기로 이러더라. 이런 또 정원을 해요. 그 혹독한 사냥개의 삶을 견디지 못해 결국 탈출을 감행한 사냥개 한 마리. 천신만고 끝에 녀석은 사냥개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아가나 싶었는데요. 벗어나 부르면 안 와요. 도망쳐요. 보호자의 손길도 거부한 채 마음을 열지 못하는 녀석. 살기 위해 도망친 사냥개 호선이의 이야기. 지금 만나봅니다. 이번 주 새나게 제작진이 찾아간 곳은, 이곳은 어디죠? 이거 대학 캠퍼스 아닌가요? 오늘의 문제견이 혹시 학교에 사는 게? 먼저 제보자님부터 만나봐야겠는데요. 대학에서 경제학을 가르치는 이분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가족이라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 한국으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이가 있으시고 다음 금요일날 수업을 끝내고 불이 나게 퇴장하시는 교수님. 어디 그렇게 급하게? 예, 지금 그러니까 집에 빨리 가야만이 그 애들 좀 산책을 시키고 배변을 볼 수 있습니다. 빨리 가야 됩니다. 야, 도대체 어떤 녀석이기에 이렇게 급히 가시나 따라가 봤습니다. 누가 교수님 댁 아니랄까봐 여기저기 책들이 한가득. 그런데 반려견은 어딨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곰돌이 호선이 보호자 김경덕입니다. 새나게 신청한 이유가 그러면? 제가 그 강의 없는 날도 학교 가야 되는데 거의 뭐 세상 강의 없으면 집에 있습니다. 보모가 돼가지고. 학교까지 갈 수 없게 한다는 녀석들 만나볼까요? 손뭉치처럼 새하얀 이 녀석은 곰돌이. 그리고 남다른 포스를 풍기는 이 녀석은 러시아 출신의 라이카라는 견종인데요. 호랑이 잡는 사냥견으로 용맹함을 자랑합니다. 이놈은 본능적으로 또 신체 구조상으로 사냥견은 그냥 완벽한 구조를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얼무기는 유능한 사냥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멧돼지를 사냥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멧돼지를 몰고 가면은 호선이가 따라가는 거예요. 배운 거예요. 녀석의 어미는 물론 호선이 역시 이곳에 오기 전까지 멧돼지 같은 들짐승을 사냥하는 사냥개로 살아왔다는데요. 혹시 거친 사냥 본능이 있는 녀석 때문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요? 게다가 집에는 한없이 순해 보이는 곰돌이까지 함께 살고 있는데요. 곰돌이 소리에 거실로 향하는 호선이. 둘 사이에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마치 사냥감을 발견한 듯 녀석 곰돌이 뒤를 쫓기 시작합니다. 멧돼지도 때려잡는 녀석인데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닌가요? 사냥개의 본성이 드러나는 순간 다행히 돌아서는 호선이. 10년 감수했네요. 그런데 느닷없이 호선이를 기습 공격한 곰돌이. 그런데 호선이의 반응이 더 놀라운데요. 너 설마 겁먹은 거니?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이 친구는 본래 까탈스럽고 항상 짖고 그래가지고 이웃 사람한테 참 창피한데 문제는 이 친구가 너무 겁이 많아요. 겁이 많고 그다음에 아직도 마음을 열지를 못하고 구조된 지 한 달 좀 됐는데 예? 구조가 됐다고요? 계속 이제 이렇게 볼에 내리면서 숨고 잘 적응을 하지 못한 그런 참 사연이 있는 애기예요. 이곳에 온 지 2달이 넘도록 방 한 구석에서만 지낸다는 녀석. 대체 무슨 사연이 있기에 용맹한 사냥개가 이런 모습이 된 걸까요? 호선이 원주인인 사냥이 끝나가면은 어떤 사육장에 가야 되는데 사육장이 없이 트렁크에 이제 넣어가지고 이제 밤을 지새우는가 봐요. 지난날 사냥을 할 때를 제외하곤 숨 쉴 작은 틈만 겨우 열어놓은 차 트렁크에서 지내온 호선이. 오직 사냥에만 쓰이는 존재였을 뿐 생명으로서의 그 어떤 돌봄도 없이 열악하게 살아왔다는데요. 이거 그러니까 막대기로 이러더라. 이런 또 정원을 해요. 아침에 나가서 이제 똥오줌을 누인단 말입니다. 그래 막 오줌을 그 셋째씩 오줌 누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똥도 막 보시고 그 과정에서 호선이가 탈출했어요.
결국 죽음을 무릅쓰고 탈출을 감행한 녀석. 죽기 살기로 도망쳐 거리를 떠돌기 시작했는데요. 혹독한 사냥과 열악한 트렁크 생활에선 벗어났지만 바깥 세상도 시련의 연속. 그렇게 굶주림으로 지쳐가던 그때 녀석은 은인을 만나게 됩니다. 호선이를 제일 처음 만난 것은 올 1월달이었습니다. 한 분이 올라오시면서 저기 유기견이 있으니 조심하시라 이런 말씀을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호선이를 봤죠. 근데 친구가 저를 따라옵니다. 아파트 저 1층 로비층까지 따라오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자신을 구해줄 교수님을 알아본 걸까요? 그렇게 운명처럼 서로 가족이 된 교수님과 호선이. 하지만 지난 일들 때문인지 좀처럼 새 삶에 적응을 못하는 녀석이 너무 걱정입니다. 그날 오후 반려견들 돌보느라 못다한 강의 준비에 한창인 교수님. 이제 본업에 열중하시나 했더니 그새 녀석 걱정에 호선이가 있는 방으로 향하는데요. 여전히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녀석. 이젠 마음을 편히 가져도 될 텐데 볼 때마다 안타깝습니다. 긴장했어? 싫어? 간식조차 거부하는 녀석. 했구나. 아이고, 우리 곰돌이만 옆에서 신났네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앉으나 서나 우리 교수님은 호선이 걱정. 온 신경이 녀석에게 다 가 있나 본데요. 아주 지극정성이십니다. 잠시 후 안 되겠나 싶으셨는지 사료를 준비해서 호선이에게로 가보는 교수님. 무슨 이유에서인지 잘 먹지도 않는다는 녀석. 사료를 듬뿍 담아봅니다. 여기 한 번 많이 놓으세요. 잘 먹고 싶지가. 언제든 먹고 싶을 때 마음껏 먹게끔 사료는 늘 넉넉히 담아놓는데요. 녀석 기웃거리기만 할 뿐 먹질 않네요. 올라가. 먼저 가. 손. 먼저 봐. 멧돼지 잡던 그 용맹함은 어디로 가고 방구석에만 숨는 겁쟁이가 되어버린 녀석. 먹어라. 아이고 먹어라. 아이고 먹어라. 아이고 먹어. 아이고 먹어라. 몸에 익혀 좀 내렸네. 아유. 끝내 녀석을 끌어안고 방구석 탈출. 하지만 내려놓자마자 녀석은 들어가냐? 나가. 냅다 도망치더니 구석진 곳에 잔뜩 겁먹은 표정으로 꼼짝 않고 있는데요. 호선 일로 봐. 고개까지 돌리는 호선이. 나와. 나가. 하지만 녀석을 포기할 수 없는 교수님은 마음을 다잡고 또다시 다가가 보는데요. 2달 동안 매일 애를 써왔지만 나아질 기미가 없는 녀석. 무엇이 이토록 녀석의 마음을 굳게 다치게 한 걸까요? 내려볼까? 집에서조차 잔뜩 긴장한 채 편히 있지 못하는 모습이 답답하면서도 볼수록 안타깝네요. 교수님, 산책 나가시려고요? 근데 호선이 산책은 잘하나요? 중찰 때도 엄청 긴장하네요. 아니, 본래는 좋아하는데, 오늘 우리 방송국에서 오신 분들 때문에 긴장하는 거예요. 본래는 애 굉장히 좋아해요. 야, 그래도 산책은 좋아한다니 다행인데요. 그런데 산책줄을 2개나 채우시네요. 동원들. 네, 몸줄을 2개를 차서. 이게 한번 탈출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하, 탈출한 경험이 있던 녀석이라 혹시 모를 일에 꼼꼼히 챙기시는군요. 어쨌거나 방구석에만 웅크리고 있던 녀석이 그래도 이렇게 잘 따라 나서주니 정말 마음이 놓이네요. 아니야. 이리 와. 그런데 잘 걷는다 싶다가도 제작진이 조금만 다가가도 금세 불안해하며 안절부절 못하는 호선이. 영 마음을 놓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아니, 급이 나가지. 아니. 무슨 줘봐. 가자, 집어자. 천천히. 마음 편히 산책하면 좋으련만 이렇게 나와서도 무언가에 쫓기듯 사람을 보든 뭘 보든 기겁을 한다는데요. 그렇게 두 마리 반려견을 데리고 힘겹게 산책을 이어가시는 교수님. 그때 낯선 개 한 마리가 반갑게 등장합니다. 준했어. 이어서 무언가를 발견하곤 걸음이 빨라지는 호선이. 사람만 보면 기겁하던 녀석이 이게 웬일이죠? 긴장했습니다. 예. 이번엔 산책하던 또 다른 이웃 할머니가 호선이를 보고 반갑게 인사를 건네보지만 뒷걸음질 치는 녀석. 게다가 반가워하던 할머니의 간식도 끝내 받아먹진 않고 요리조리 피하기만 하는데요. 냄새 맡아보고. 아이고. 녀석을 반겨주는 걸 보니 동네 어르신들이 호선이를 잘 아시나 봐요. 탈출하고 4일 만에인가 나흘 만에 만났어요. 아, 진짜요? 예, 그래갖고 겨우내 내가 아침마다 밥 줬지. 곰탕 끓여가지고. 아, 그래요? 예. 무섭진 않으셨어요? 그래도 처음에 어쨌든 아니, 풀린 전혀 큰 개가 그거하고 이런 게 없었고, 응 하는 소리도 한 번 안 했어. 잘 따랐어요. 그냥 쫓아오면 손에 놔주면 손에 있는 걸 다 핥아먹고. 배고프니까. 그럼 먹고 우선 너무 외로웠으니까. 사냥개로 살던 호선이가 죽기 살기로 탈출 후 굶주림에 마을을 배회하던 녀석. 이를 불쌍히 여긴 이웃들은 먹을 걸 챙겨주셨다고 하네요. 고구마. 일로 와. 어우, 고구마는 먹고 싶고. 이때만 해도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고 하는데요. 거리를 떠돌던 녀석치곤 너무 활달하고 밝은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분명 예전보다는 훨씬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왜 녀석의 상태는 더 안 좋아진 거죠? 왜 이렇게 긴장을 해? 긴장해줘. 나선이 보면은, 특히 이제 나선이들 물이 지어 나타나면은 그대로 애가 자기를 잡아가는 줄 알고 굉장히 긴장. 7번 시도, 포획 시도가 됐었던 거예요. 7번. 7번을 경험을 한 거죠. 무려 7번의 포획 시도 끝에 구조될 수 있었던 호선이. 하지만 그 과정에서 겪었을 공포는 이루 말할 수 없었을 테죠. 이후 달라진 녀석은 입양 직후 큰 위기도 겪었다는데요. 호선이하고 산책을 나갔습니다. 고만쯤 가까이 오니까 애가 묶여있는 자신을 용납을 하지 않더라고요. 하늘을 이 몸을 거꾸로 해서 풀어놔가지고 그냥 풀고 도망치고 도망치고. 그 순간 지금도 아주 깨끗하게 슬로우 비디오가 돌아가는 좀 깨끗하게 눈앞에 들어오는데 하는 순간에 멈춰버린 거예요. 무슨 이유에서인지 도망쳐버렸다는 녀석. 이웃 주민들까지 힘을 모아 어렵사리 구조에 성공했지만 녀석은 그토록 싫었을 포획 경험을 또 한 번 겪게 되었죠. 게다가 당시 홍역까지 걸려 죽을 고비를 넘겨야만 했는데요. 2번의 탈출과 여러 번의 포획. 녀석이 감당하기엔 힘겨운 시간들이었을 텐데요. 결국 호선이를 돕기 위한 과정들이었지만 이후 사람들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커져버린 지금. 다른 사람은 물론 자신을 아껴주는 보호자에게도 곁을 주지 못하는 녀석이 참으로 안타까운데요. 녀석이 도망치면 어쩌나 줄을 2개나 채우고 노심초사에 애쓰시는 교수님. 모두에겐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는 그날의 기억. 하지만 녀석은 또 탈출하고 싶은 건지 몸부림치며 앞서 나아간다는데요. 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원래 이제 호선이 아지트가 저기 있어요. 저기 나무 둥지가 옆으로 수그러져 있죠. 그 뒤에 이놈이 움막을 파고 거기 이제 이놈이 거주를 했어요. 자기 애미견은 저기 맞은편 연립에 있고 항상 이 주위를 못 떠나는 거예요, 이놈이. 엄마가 앉아있어요. 네, 그래서 또 불러요. 응 하면서 하울링을 하면은 아침마다 달려가는 것 같더라고요. 확인하고. 그 그리움을 어찌 다 헤아릴 수 있을까요? 그렇게 오늘 하루도 저물어 갑니다. 무엇보다 호선이가 하루빨리 지금의 새 삶에 잘 적응했으면 좋겠는데요. 산책 다녀와서 기분이 좋아져서일까요? 거실에 나와 있는 호선이. 그런데 어디선가 느껴지는 따가운 시선.
느닷없이 호선이를 공격하는 곰돌이. 먹고 못하는 새끼가. 틈만 나면 호선이를 괴롭히는 곰돌이. 이럴 때마다 호선이는 찍소리도 못하고 주랭랑치고 마는데요. 아이고, 이 사냥개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멧돼지 잡던 용맹스러움은 어디로 가고 곰돌이 녀석 눈치 보랴. 방문턱에 걸쳐있는 녀석이 정말 짠한데요. 거친 사냥터를 활보하던 녀석이 요 쬐끄만 곰돌이의 만만한 사냥감이 돼버린 신세라니. 녀석의 감시 아래 좌불안석이던 호선이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잠이 듭니다. 호선 입장에서는 그 나선이에 대한 트라우마를 빨리 잊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이제 제 바람이고, 이제 만약 호선이를 만약에 뭐 어떤 일이 놓치게 되면은 재구조할 확률은 1%도 안 될 것 같아. 콜백을 좀 가능하게. 그거 되면 호선이가 다른 강아지와 큰 차이 없이 자기 생을 살아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냥개로 태어나 차 트렁크에 갇혀 살다 극적인 탈출 끝에 새 삶을 살게 된 호선이. 하지만 용맹스러운 사냥개에서 세상 겁쟁이가 되어버린 녀석. 과연 지난 상처를 극복하고 반려견으로서의 새 삶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요?